현대자동차의 대표 소형 SUV 코나가 새로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코나는 2017년 6월 첫 출시 이후 5년 만에 나온 완전 변경 모델로 디자인 변경은 물론 이전 모델 대비 차체도 키워 준준형급으로 커졌습니다. 신형 코나 디자인은 최근 현대차가 밀고 있는 차세대 패밀리 룩을 적용했습니다. 스타리아에서부터 시작된 일자형 램프 디자인은 그랜저에 이어 코나까지 적용되며 세단 SUV 라인업까지 아우르게 됐습니다. 새 패밀리 룩에 대해선 아직까지 호불호가 갈리고 있지만 신형 코나는 이전 스타리아나 그랜저보다 일자형 램프 디자인이 더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코나는 전기차 시대를 염두에 두고 전기차 모델을 먼저 디자인한 후 이를 내연기관 모델에 입히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매끈하면서도 볼륨감 있는 전면 상단부는 수평형 LED 램프와 조화를 이뤄 마치 미래에서 온 자동차의 인상을 갖췄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위치에 입체감 있게 자리 잡은 삼각형 가니쉬와 스키드 플레이트는 하이테크한 이미지 위에 코나의 강인하고 다부진 인상을 강조해줍니다. 측면 바디 캐릭터 라인은 스포일러까지 이어지는 벨트 라인과 함께 코나의 날렵한 인상을 극대화하고 동급 최초로 적용된 19인치 휠은 역동적인 스퍼크 디자인으로 스포티한 멋을 더해줍니다. 후면부는 전면 수평형 램프와 일체감을 강조한 테일 램프를 적용해 통일감을 완성했으며 장식 요소를 최소화하고 미려한 곡선을 살려 고급감과 시각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는 운전자 중심의 설계를 바탕으로 안락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어봉 위치를 운전대 쪽으로 옮겨 기존 콘솔 부분은 깔끔한 실내 이미지와 함께 수납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모델 대비 약 30% 이상 적재 공간이 커졌으며 2열 시트백 풀폴딩 기능과 함께 차박이나 캠핑 등 아웃도어 활용성은 물론 적재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예전 모델보다 전장은 145mm, 휠베이스는 60mm 늘어나 소형 SUV의 한계를 넘어선 레그룸과 숄더룸을 갖춰 동승객들도 이동 시 편안하게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신형 코나는 가솔린 2.6 터보, 가솔린 2.0, 1.6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으로 파워트레인을 확대했습니다. 가솔린 2.6 터보 모델의 경우 최고 출력 198마력, 최대 토크 27의 힘을 발휘하며 2.0 모델은 최고 출력 149마력, 최대 토크 18.3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시스템 합산 141마력에 최대 토크는 27이며 연비는 리터당 19.8km를 실현했습니다. 여기에 소형급에는 찾아보기 힘든 편의사양도 대거 탑재했는데요. 신형 코나는 추후 항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카페 연동 결제가 가능한 e하이패스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전방 후방 주차거리 경고를 기본 사양으로 탑재했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등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추가했습니다. 코나 판매 가격은 2.0 가솔린 모델은 2,468만원부터이며 1.6 터보 모델은 2,537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3,119만원부터 판매합니다. 월급쟁이들의 첫차 아반떼가 새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반떼는 지난 2020년 풀체인지 때 디자인을 대대적으로 바꾸면서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요. 아반떼만큼 디자인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는 모델도 흔치 않습니다. 초기 아반떼는 둥글둥글하고 곡선미를 살린 디자인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평정했습니다. 구 아반떼를 구아방이라는 별칭으로 부를 만큼 당시 아반떼의 디자인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았으며 아직도 구아방 디자인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6세대 아반떼에서는 차량 곳곳에 삼각형 디자인을 과하게 사용한 탓에 일명 삼각대라는 별명을 얻으며 평가가 추락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실패를 교훈 삼아 7세대 때는 디자인을 확 바꿨는데요. 아반떼의 삼각형 사랑은 7세대에도 이어졌지만 이전보다 말끔하게 다듬으면서 고급 외제차에도 디자인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형은 전체적인 방향을 유지하면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면부 그릴입니다. 이전 모델은 그릴이 마치 거대한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였는데 신형은 그릴 가운데 부분을 일자로 뚝 자르고 하단부는 긴 사다리꼴 형태로 바꿨으며
일자형 패턴으로 구성해 안정적인 인상을 심어줍니다. 또한 그릴의 일자형 패턴을 추가해 최근 현대차 패밀리 룩인 일자 눈썹 정체성도 유지했는데요. 대신 스타리아나 그랜저, 코나에는 이 부분에 LED 램프가 들어갔지만 아반떼는 크롬 소재로 마무리해 차이를 뒀습니다. 헤드램프도 이전 모델의 경우 양쪽 끝 부분이 눈썹이 치켜 올라간 것처럼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해 올라간 각도를 조정해 자연스럽게 바꿨습니다. 측면부는 이전과 큰 차이 없이 삼각형 패턴의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했으며 휠 디자인에 삼각형을 추가해 역독성을 강조했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이전과 동일합니다. 최근 현대차 신차들이 기어봉을 운전대 옆으로 옮기고 있는데 신형 아반떼는 예전처럼 센터 콘솔 부분에 기어봉과 컵홀더를 배치했습니다. 10.25인치 클러스터와 10.25인치 내비게이션 연결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통해 여전히 뛰어난 직관성과 시인성을 보여줍니다. 인테리어에는 바이오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으며 신규 색상인 세이지 그린과 함께 블랙 언톤, 캐시미어 베이지 등 3종의 색상을 통해 실내 분위기를 소비자 입맛에 맞춰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체 크기는 다른 부분은 이전 모델과 동일하며 전장만 60mm 길어졌습니다. 신형 아반떼 전장은 4710mm, 전폭은 1825mm, 전고 1420mm, 휠베이스 2720mm입니다. 연비는 가솔린 모델의 경우 복합 기준 리터당 15.3km입니다. 다양한 안전사양도 탑재했는데요. 고강성 경량 차체와 동급 최초로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을 기본 적용해 전방의 충돌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가솔린 1.6 모델의 경우 1,960만원부터 시작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2,578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도 많은 전기차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주목받은 기아 EV9을 비롯해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EVX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입차 브랜드에선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가 각각 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이외 다양한 콘셉트카가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모델은 기아 EV9이었습니다. EV9은 지난해 콘셉트 모델이 공개된 이후 꾸준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콘셉트 모델과 거의 유사한 외관을 갖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돼 실내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180도 회전이 가능한 시트도 돋보였습니다. 최근 쌍용 자동차에서 사명을 변경한 KG 모빌리티는 토레스 EVX로 복귀를 알렸습니다. 토레스 EVX는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토레스의 전기차 모델입니다. 기존 토레스와 다른 전면부 램프가 특징입니다. 토레스 EVX 외엔 다양한 콘셉트 모델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코란도를 계승한 전기차 KR10, 토레스 기반 전기 픽업 트럭 500, 대형 전기차 F100입니다. 수입차 브랜드에선 벤츠와 BMW가 전기차 출시 경쟁을 벌였습니다. 벤츠는 EQE SUV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EQE SUV에선 매끈한 디자인, 넉넉한 공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돋보였습니다. 아울러 EQE 세단의 고성능 모델인 AMG EQE도 등장했습니다. AMG EQE의 제로백은 3.5초로 현존하는 벤츠 차량 중 가장 빠른 가속력을 보유했습니다. BMW는 소형 SUV iX1을 준비했습니다. iX1엔 기존 BMW SUV의 디자인 장점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동안 BMW는 다른 주요 수입차 브랜드와 다르게 엔트리 전기차 모델이 없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iX1은 BMW 전기차의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iX1 외엔 전동화 모델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XM도 전시됐습니다. 전기차는 아니지만 주목받은 신차도 여럿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소나타 부분 변경 모델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앞서 소나타는 단종 소식이 돌았는데 이번에 완전 변경에 가까운 변화를 거치며 새롭게 나왔습니다. 소나타엔 최근 현대차의 상징과도 같은 일자형 램프가 적용됐습니다. 벤츠에선 AMG SL 7세대 완전 변경 모델이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AMG SL은 처음으로 AMG 브랜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됐습니다. 신형 AMG SL은 이전 모델에 비해 더 날렵해졌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형태는 기존 SL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SL의 70년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다양한 콘셉트카와 한정판 모델이 이번 쇼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벤츠는 의류업계 몽클레르와 협업 제작한 G클래스 콘셉트 모델로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패션 디자이너 버질라블로와 협업 제작한 마이바흐 S680 버질라블로 에디션을 선보였습니다. 태극 문양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G클래스 K 에디션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BMW 그룹에선 미니가 콘셉트 모델로 MPV 형태의 비전 어바넌트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출시된 미니 일렉트릭의 한정판 모델 일렉트릭 레솔루트 에디션을 전시했습니다. 오토바이 브랜드인 BMW 모토라드에선 브랜드 100주년을 기념해 R18 한정판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거리가 많고 재미있는 모빌리티 쇼였습니다. 쉐보레의 괴물신이 등장했습니다. 트렉스라는 이름은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익숙할 텐데요. 트렉스는 과거 2013년에 국내 소형 SUV 시장을 연 차량으로 작은 차체에도 강인하면서도 다부진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쌍용차 티볼리와 현대차 코나, 기아 니로 등 소형 SUV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국내에선 전성기를 오래 누리지 못하고 지난해엔 결국 단종됐습니다. 트렉스 크로스오버는 트렉스에서 이름을 따왔지만 전혀 다른 차량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SUV가 아닌 CUV 스타일의 차량인데요. 트렉스는 출시 전부터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으며 이는 사전 계약 열풍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트렉스는 사전 계약 4일 만에 계약 건수 1만 대를 넘어서면서 쉐보레 기록을 모조리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과거 말리부가 1만 대를 넘어설 때까지 8일이 걸렸고 더 넥스트 스파크가 한 달 동안 6천 대를 계약한 점을 감안하면 비교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이는 현대차나 기아 인기 차종과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렉스 인기 비결은 가격입니다. 트렉스는 최저 트림이 2,052만원으로 최근 신차에선 볼 수 없었던 착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최상위 트림도 2,739만원으로 3천만원을 넘지 않는데요. 단순히 싸다고만 해서 잘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은 소형급이지만 차급은 준인형 수준인데요. 트렉스는 전장 4540mm, 전폭 1825mm, 전고 1260mm의 크기로 현대차 코나보다도 큽니다. 특히 실내 공간을 결정하는 휠베이스의 경우 2700mm에 달해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편의사양도 알차게 넣었습니다.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및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되며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을 탑재해 외부에서 유입된 소음을 반대 특성을 가진 음파로 상쇄시켜 실내 정숙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엔트리 모델에선 찾아보기 힘든 11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여기에 스탑앤고 기능을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와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헤드업 LED 경고 등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 차선 변경 및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과 후측바 경고 시스템 등 안전 시스템도 대거 탑재했습니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을 위한 특화 옵션도 추가했습니다. 트렉스에는 국내 쉐보레 모델 최초로 오토홀드 기능이 적용돼 차량 정차 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제어하고 운전자의 편리한 주행을 돕습니다. 또한 실내 공간에는 뒷좌석 승객을 위한 리어 에어벤트를 추가했으며 파워 리프트 게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리프트 게이트를 열고 적재물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쉐보레는 해외 시장과 달리 한국에선 오랜 기간 부진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트렉스가 GM 한국 사업장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를 뜻하는 SDV. 아직은 생소한 단어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달리는 스마트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차량 주행 성능과 편의 및 안전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신규 어플리케이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오는 2025년까지 전 차종을 SDV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번에 나온 기아 EV9은 현대차 그룹 SDV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V9은 SDV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차량인데요. 우선 현대차 그룹의 첫 번째 전기 대형 SUV라는 점입니다. EV9 차체는 전장 5010mm, 전폭 1980mm, 휠베이스 3100mm로 최대 3열을 지원하며 특히 2열 좌석을 90도, 180도로 돌릴 수 있어 주행 중 2열과 3열 탑승객이 서로 마주볼 수도 있고 카시트를 싣는데도 용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대형급 차량임에도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는 최대 501km에 달해 일반 주행 시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가격은 에어 EWD가 7,671만원, GT라인이 8,781만원입니다. 기아 플래그십 차량답게 최초 적용되는 최신 기술을 몽땅 집어넣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아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TA는 차량에 별도의 장비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서버와 차량 간 무선 통신으로 제어기 소프트웨어를 최신화하는 기능입니다. EV9의 또 다른 매력은 자율주행 기능입니다. EV9 GT 라인에는 기아 최초로 고속도로 부분 자율주행이 적용되는데요. 이 기능은 현재 상용화된 자율 기능보다 한 단계 상위 버전으로 일정 구간 내에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차량 스스로 주행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EV9은 2개의 라이더를 포함한 총 15개의 센서와 정밀지도, 통합 제어기 등을 장착해 도로 환경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고 전방 차량 및 끼어드는 차량을 판단해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원하는 기능을 앱마켓을 통해 구입해서 설치하고 필요가 없을 때는 삭제하는 등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FOD를 통해 SDV 시대에서 구현될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V9의 경우 원격 주차와 출차, 주차 보조를 지원하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툴과 다양한 라이틱 패널을 표현하는 라이틱 패턴, 차량에서 영상 및 고음질 음원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플러스를 제공하는데요. 한국 자동차 역사가 50년을 넘은 가운데 그동안 수많은 차량들이 출시됐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는 물론 수십 개의 수입차 브랜드까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매달 신차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차량들이 새로 출시되고 인기가 떨어지면서 다시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현대차 소나타입니다. 소나타는 1985년 첫 출시 이후 지금까지 8세대를 거쳐온 국내 최장수 모델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을 오랜 기간 주름잡으며 세단은 소나타라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한때 국민 세단으로 불리며 장기 집권했지만 최근에는 대형차와 SUV를 선호하는 흐름에 따라 인기가 떨어지면서 과거의 위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번에 새로 바뀐 신형 소나타를 내놓으며 옛 명상을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신형 소나타는 우선 디자인 부분에서 그야말로 환골탈태했습니다. 이전 소나타 디자인이 매기를 닮았다는 호평을 받으며 판매가 부진했던 점을 감안해 부분 변경 모델임에도 디자인을 확 바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면부입니다. 현대차가 최근 밀고 있는 패밀리룩인 일자 눈썹을 적용했으며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 에어 인테이크를 하나로 합친 통합형 디자인으로 역동적이면서 와이드한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올드한 소나타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둔 모습입니다. 측면부는 낮게 시작하는 프론트 엔드와 패스트백을 연상시키는 매끈한 루프라인으로 이어져 스포티한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후면부는 고성능 스포츠카를 연상케 하는 날렵한 리어 스포일러 형상의 가니쉬로 역동적인 인상을 갖췄습니다. 특히 현대차를 형상화한 H 모습의 수평형 램프로 전면 일자형 램프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외관 디자인에서 스포츠카 감성을 살렸다면 실내는 고급 세단의 향기가 물씬 풍깁니다. 고급 가죽 소재와 깔끔한 마감 처리로 마치 대형 고급 세단을 연상시키는데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부분이 하나로 연결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각종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운전대 옆에 컬럼식 변속 레버를 적용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센터 콘솔 공간을 넓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우드 패터 가니쉬를 적용해 수평 라인을 강조했습니다. 1.6 가솔린 터보 엔진의 경우 최고 출력 180마력에 최대 토크 27의 힘을 발휘하며 가속 능력보다 편안한 승차감과 안정적인 주행 감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5 터보 모델은 최고 출력 290마력, 최대 토크 43으로 스포츠카 감성에 달리는 것을 살렸는데요. 국내 도로 사정상 이 정도 스펙이면 사실 차고도 넘치는 수준입니다. 각종 편의 및 안전 사양도 탑재했습니다. 주력 트리밍 익스클루시브에는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박 충돌 경고, 안전 하차 보조, 스마트폰 무선 충전, 동승석, 전동 시트 등 핵심 안전 사양을 기본화했습니다. 최상위 트림에는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와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서라운드 뷰 모니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을 기본 탑재해 프리미엄 세단 감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형 소나타 기본 가격은 2,787만원부터 3,888만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신형 전기차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의 배기음은 물론 변속감까지 그대로 구현한 아이오닉5N입니다. 아이오닉5N에선 빠른 주행 성능은 물론 내연기관차 특유의 감성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는 빠른 가속력에도 운전의 재미가 덜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아이오닉5N에선 다양한 재미를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5N은 고성능 전기차입니다. 전반적인 외관은 일반 아이오닉5와 비슷하지만 성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오닉5N의 최고 출력은 478kW, 최대 토크는 770Nm입니다. 아이오닉5 스탠다드 2륜 구동의 최고 출력 125kW, 최대 토크 350Nm에 비해 성능이 눈에 띄게 좋습니다. 주목할 점은 아이오닉5N의 장점이 단지 빠른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오닉5N의 가장 큰 특징은 내연기관차의 감성을 살렸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오닉5N에선 마치 고성능 스포츠카와 같은 가상의 배기음이 나옵니다. N액티브 사운드 플러스는 전기차에서도 다이내믹한 주행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엔진의 변속감도 가상으로 만들어냅니다. N2 쉬프트는 페달 조작에 따른 RPM 차이를 구현합니다. 운전자는 클러스터에 표시되는 RPM과 기어 단수를 통해 자동차의 과감속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오닉5N의 RPM 계기판 바늘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반 아이오닉5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다만 보다 빠른 주행과 강력한 운동 성능을 위해 세부적인 특징이 달라졌습니다. 전면부엔 N전용 라디에이터 그릴과 N전용 범퍼가 들어갔으며 측면부엔 스포티한 느낌을 살리는 오렌지 스트립이 들어갔습니다. 또 후면부엔 N전용 리어 스포일러가 부착됐습니다. 실내도 기존 아이오닉5와 다른 모습입니다. 스티어링 휠, 시트, 도어 스커프, 메탈 페달 등에서도 N전용 디자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티어링 휠이 눈에 띕니다. 스티어링 휠엔 패들 시프트와 부스트 버튼인 NGB 버튼이 들어갔습니다. NGB 버튼을 누르면 최대 10초 동안 출력과 토크가 상승합니다. 코너링과 열관리 측면에서도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N을 코너링 악동으로 부릅니다. 수준 높은 코너링을 위해 구동력을 분배하는 N페달, N드리프트 옵티마이저, N토크 디스트리뷰션 등의 기능을 넣었습니다. 또 고출력에도 원활히 열관리가 되도록 N배터리 프리컨디셔닝, N레이스 등을 적용했습니다. 아이오닉5N은 미국, 유럽 등 기존 주요 시장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에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대차의 기술력이 집약된 모델인 만큼 다양한 시장에 출시돼 현대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중국과 일본에선 다소 낮은 점유율을 보였는데 아이오닉5N으로 분위기를 쇄신할지 기대가 높아집니다. GM의 대표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가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지난 2020년 출시 이후 국내 소형 SUV 시장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킨 모델로 국내는 물론 북미에서도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지난해 GM 흑자 전환의 1등 공신 역할도 톡톡히 해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출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62만 대를 판매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 승용차 수출 누적 1위를 기록하며 GM 경영 정상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신형 트레일블레이저는 쉐보레의 최신 디자인 언어와 패밀리 룩을 적용해 한층 세련되고 진보된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전면부에는 쉐보레 시그니처 디자인인 듀얼포트 그릴이 새롭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라디에이터 그릴 상단과 하단을 가로지르는 크롬 그릴바는 한층 두툼하게 표현해 강인한 인상을 주며 상단에 위치한 LED 주간 주행 등은 이전보다 얇아져 공격적이며 날카로운 인상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후면 역시 새로운 LED 그래픽이 적용된 테일 램프가 탑재됐습니다. 이전 모델에서 호평받은 트림벌 특화 디자인도 신형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넬리 스포츠의 앞글자를 딴 RS 트림은 쉐보레 레이싱 헤리티지를 담은 디자인 요소를 통해 스포티한 매력을 강조했습니다. 외관에는 전 후면에 쉐보레 블랙 보타이 엠블렘과 RS 배지를 적용하고 라디에이터 그릴에는 블랙 아이스 크롬 그릴바와 글로스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을 탑재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블랙 컬러의 카본 데코 로어 패시아와 18인치 RS 전용 머신드 알로이 휠, 듀얼 머플러 등의 옵션이 적용돼 레이시카와 같은 공격적인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여기에 스위처블 AWD 패키지를 선택하면 휠은 19인치 카본 플래시 머신드 알로이 휠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액티브 트림은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해
터프하면서도 러기드한 디자인이 실내에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RST인과 마찬가지로 쉐보레 블랙 보타의 엠블렘이 적용되며 라디에이터 그릴에 티타늄 크롬 그릴바와 그릴 인서트가 적용됐습니다. RS와 액티브 트림은 다양한 외장 컬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S는 스노우 화이트 펄과 밀라노 레드, 쉐비지 블루, 스털링 그레이, 모던 블랙 외에도 피스타치오 카키와 어반 옐로우, 토피넛 브라운 등 8가지 외장 컬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루프 컬러는 모던 블랙이 적용됩니다. 액티브는 스노우 화이트 펄과 세비지 블루, 스털링 그레이, 모던 블랙 외에도 피스타치오 카키와 어반 옐로우 등 6가지 컬러가 제공되며 루프 컬러는 퓨어 화이트로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외관 디자인 대비 실내 인테리어는 크게 바뀌었는데요. 운전자의 초점을 맞춘 레이아웃 변화를 지향했습니다. 실내에는 8인치 컬러 클러스터와 중앙 11인치 터치스크린 모두 운전자 쪽으로 향해 구성했습니다. 중앙 송풍구와 비상 버튼은 중앙 터치스크린 하단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인테리어에 다양한 소재와 그래픽을 적용해 한층 고급스러우면서도 유니크한 인테리어를 완성했습니다. 차체는 전장 4425mm, 전고 1670mm, 전폭 1870mm의 준준역급 수준이며 휠베이스는 2640mm로 체급 대비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1열은 물론 2열 시트의 레그룸과 헤드룸까지 여유로우며 트렁크 공간은 기본 적재 용량 460m에 2단 러기지 플로어를 통해 바닥 부분의 높낮이를 2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6대4 비율로 폴딩이 가능한 2열 시트를 접을 경우 최대 1470m까지 넓힐 수 있습니다. 각종 편의 및 안전 사양도 탑재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과 보스 프리미엄 스피커, 1열 열선 및 통풍 시트와 2열 열선 시트, 레인 센싱 와이퍼를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숙성을 높여주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과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간단한 킥모션으로 손쉽게 트렁크를 열 수 있는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 게이트 등 동급 모델에선 보기 힘든 프리미엄 옵션을 탑재해 상품성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과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 사양들이 LT 트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변경 및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후측방 경고 시스템 등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 1.35L 가솔린 2터보 엔진이 탑재됩니다. 최고 출력은 156마력이며 최대 토크는 24.1의 동력 성능을 발휘합니다. 차량 구동 모델의 경우 하이드라매틱 9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해 리터당 11.6km의 연비를 보여줍니다. 가격은 LT 트림은 2,699만원, 프리미엄은 2,799만원입니다. 액티브와 RS는 둘 다 3,099만원입니다. 현대자동차 대표 SUV 산타페가 새로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신형 산타페는 2018년 4세대 출시 이후 5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5세대 모델로 도심과 아웃도어 라이프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산타페는 SUV 중 국내 최초로 연간 10만 대 판매를 달성하며 국민차 반열에 올랐던 차량인데요. 최근에는 현대차인 기아 소렌토에 밀려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대차는 산타페 디자인을 완전히 바꾸면서 분위기 전환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신형 산타페는 현대차가 최근 추구했던 도심형 디자인에서 벗어나 네모네모하면서도 정통 SUV 감성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견고하고 강인한 외장 디자인과 새로운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게 해줄 대형 테일게이트, 동급 최대 실내 공간과 가족들과 장거리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내부 설계 등을 통해 패밀리카 시장을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외관은 강인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긴 휠베이스와 넓은 테일게이트에서 비롯된 차별화된 실루엣이 존재감을 뽐냅니다. 전면은 현대차를 상징하는 H 형상의 라이트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H 라이트는 H 모티브의 전면 범퍼 디자인, 그릴 패턴과 조화를 이루며 높은 후드와 대담하고 날카로운 팬더의 볼륨감은 신형 산타페 웅장함을 극대화시킵니다. 측면은 대형 테일게이트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타이폴로지가 인상적이며 대담한 루프 라인과 날카롭게 디자인된 휠와치, 길어진 전장과 짧아진 프론트 오버행, 21인치 휠 등이 어우러져 견고한 느낌을 줍니다.
이와 함께 차량 좌우 C필러에 히든 타입 어시스트 핸들을 적용해 루프렉 이용 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후면부는 전면과 통일감을 주는 H라이트를 통해 존재감을 발휘하며 깨끗하고 단단한 이미지로 절제된 조형미를 강조했습니다. 차체는 전장 4830mm, 휠베이스 2815mm, 전폭 1900mm, 전고 1720mm로 넓은 공간을 갖췄으며 2열과 3열 시트를 완전히 접을 경우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실내는 H형상 디자인을 대시보드 전면부와 송풍구 등에 반영해 외장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데요. 이와 함께 밝은 색상의 시트와 헤드라이닝으로 한층 더 넓은 공간감을 연출했으며 나파 가죽 시트를 통해 고급감을 높였습니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였으며 운전대 옆에는 컬럼 타입의 전자식 변속 래퍼를 채택해 직관성을 높이고 수납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기어봉이 사라진 자리에는 현대차 최초로 듀얼 무선 스마트폰 충전 시스템을 추가해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운전석에 적용된 에르고 모션 시트는 시트 내 공기 주머니를 활용해 운전 환경에 맞게 최적의 착자감을 제공함으로써 안락한 주행을 도와주고 운전자의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2열의 경우 전동 리클라이닝 독립 시트를 장착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첨단 주행 보조 기능도 대거 추가했는데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 차로 유지 보조2와 고속도로 주행 보조2 등 현대차 최신의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디지털 센터 미러를 탑재해 후방 시야가 가려지거나 야간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될 때 후방 카메라를 통해 미러의 후방 상황을 보여줘 편의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파워트레인의 경우 2.5 터보 가솔린과 1.6 터보 하이브리드로 출시됩니다. 2.5 터보 가솔린은 최고 출력 281마력, 최대 토크 43이며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시스템 최고 출력 235마력, 시스템 최대 토크 37.4의 힘을 발휘합니다. 판매 가격은 가솔린 기준 익스클루시브는 3,546만원, 프리스티지는 3,794만원, 캘리그래피는 4,314만원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익스클루시브는 4,031만원, 프레스티지는 4,279만원, 캘리그래피는 4,764만원입니다. 기아 중형 SUV 소렌토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데요. 소렌토는 지난해 그랜저를 뒤치고 국내 전체 판매 1위를 꿰찬 데 이어 올해에도 SUV 부분에서 1위 자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4세대 소렌토는 지난 2020년 출시 이후 3년 연속 중형 SUV 시장 1위 자리를 지키면서 기아 내수 판매를 이끌고 있는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경쟁사에서 간파급 모델들의 완전 변경 및 신차 출시가 계속되고 있지만 소렌토는 국내 SUV 1위 자리에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놓으며 왕자 탈환을 노리는 현대차 산타페에 맞서겠다는 전략입니다. 기아는 브랜드 디자인 철학인 오퍼즈 유나이티드의 자연과 조화되는 대담함에서 영감을 받아 소렌토의 내외장 디자인을 신차 수준으로 변경해 고급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소렌토 외장은 미래적인 대담함이라는 컨셉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다부진 SUV 디자인을 갖췄는데요. 전면부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시그니처 스타맨 라이팅 주간 주행 등이 조화롭게 배치됐으며 볼륨감 있는 후드와 범퍼, 스키드 플레이트가 어우러지며 강인한 SUV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측면부는 수직으로 배열한 헤드램프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캐릭터 라인을 따라 이어져 조화를 이루고 새로운 디자인의 알로이 휠을 적용해 단단하면서도 정제된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후면부는 두 개의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연결하는 스타일 그래픽이 적용됐고 하단부 범퍼와 조화를 이루는 와이드한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로 견고한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실내는 경계 없는 이어짐을 주제로 수평적인 조형을 통해 높은 개방감을 연출했습니다. 12.3인치 크기의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을 하나의 화면처럼 연결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기아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해 다양한 정보를 통일감 있게 보여줍니다. 그 아래에는 좌우 끝까지 이어지는 날렵한 송풍구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및 공조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전환형 조작기를 배치해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안전 및 편의 사양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의 경우 교차 차량과 측방 접근차, 추월 시 대항차 대응 및 회피 조향 보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진출입로 속도 제어 기능을 새로 넣었으며 차로 변경을 지원하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기능도 적용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룸미러보다 선명하고 넓은 후방 시야를 제공하는 디지털 센터 미러와 스마트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짐을 들고 차량에서 멀어질 때 자동 닫힘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와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와 10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편의사항을 갖췄습니다. 신형 소렌토는 2.5 가솔린 터보와 2.2 디젤,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등 3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합니다. 판매 가격은 2.5 가솔린 터보의 경우 3,506만원부터 4,193만원이며 2.2 디젤은 3,679만원부터 4,366만원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가격은 4륜 구동의 경우 4,161만원부터 4,831만원이며 2륜 구동 모델의 경우 친환경차 세제 혜택 적용 후 3,786만원부터 4,455만원입니다. 제네시스가 GV80 부분 변경 모델과 제네시스의 첫 쿠페형 SUV인 GV80 쿠페를 공개했습니다. GV80은 제네시스 첫 SUV로 지난 2020년 1월 출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 17만 대를 판매하며 제네시스 성장을 이끈 1등 공신으로 꼽히는데요. 이번에 공개한 GV80은 3년 9개월여 만에 선보이는 신형으로 기존 GV80의 역동적이고 유려한 디자인을 계승하는 한편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다양한 편의사양을 탑재했습니다. 신형 GV80 외관은 기존 디자인을 계승하면서 디테일을 더해 고급감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제네시스 상징인 두 줄 헤드램프는 최신 MLA 기술을 탑재했는데요. MLA 기술은 G90에 최초 적용된 기술로 작은 크기의 램프로도 높은 광량을 낼 수 있습니다. 방패 모양을 형상화한 크레스트 그릴은 여전하며 신형에선 이중 메쉬 구조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해 차별화를 뒀습니다. 신형에 새로 적용한 크롬 라인은 전면 범퍼부터 측면을 지나 후면 범퍼까지 이어져 파워풀한 캐릭터를 연상합니다. 또한 멀티 스포크 느낌을 표현한 20인치 신규 휠과 제네시스의 두 줄 패턴을 재해석한 22인치 신규 휠은 안정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구현합니다. 후면부는 전동화 시대를 맞아 히든타임 머플러를 적용했으며 하단에 머플러를 노출한 대신 크레스트 그릴 디자인에서 착안한 V 형상을 크롬 재질로 적용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실내는 한국적인 여백에 미해 하이테크 감성을 더해 럭셔리 경험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평형 레이아웃에 클러스터와 센터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된 21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센터페 시야는 심리스한 디자인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감성을 더하는 한편 터치 타입 공조 장치를 적용해 조작감을 개선하고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크리스탈 디자인을 적용한 전자식 변속 다이얼과 통화 컨트롤러는 뛰어난 그립감과 시각적으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풍깁니다. GV80 쿠페는 패밀리카의 실용성에 스포티함을 더해 고성능 감성을 강조했습니다. 쿠페 외관은 뒤로 갈수록 루프 라인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고성능 차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디자인 변화를 꾀했습니다. 전면부 크레스트 그릴에는 더블 레이어드 G 매트릭스 패턴을 적용해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확장된 에어 인테이크와 액티브 에어 플랫 그리고 4개의 에어 벤트는 엔진룸 냉각을 위한 최적의 공기 흐름을 만드는 동시에 공격적인 프론트 범퍼 디자인을 완성하며 쿠페 SUV만의 매력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여기에 루프 라인을 따라 디자인한 루프렉과 날렵한 형태의 윈도우 라인, 스포크가 강조된 쿠페 전용 20인치와 22인치 신규 휠을 통해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후면부는 LED 면 발광 리어 콤비 램프와 테일게이트에 와이드한 일체형 보조 제동 등을 적용해 차별화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GV80 쿠페 실내는 쿠페만의 스포티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저용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투톤 컬러의 D컷 스티어링 휠은 스포티하고 세련된 실내 디자인을 구현하며 유니크한 패턴의 카본 가니쉬와 쿠페 전용 패턴 및 스티치를 적용한 시트는 다이나믹한 주행 감성을 제공합니다. GV80 파워트레인은 가솔린 2.5 터보 엔진과 가솔린 3.5 터보 엔진으로 구성했습니다. 2.5 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 304마력, 최대 토크 43이며 3.5 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 380마력, 최대 토크 54입니다. 쿠페 모델의 경우 가솔린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엔진을 탑재해 기존 3.5 터보 엔진 대비 35 출력이 향상된 최고 출력 415마력에 최대 토크 56의 힘을 발휘합니다. 더불어 뒷자리에서 OTT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14.6인치 디스플레이와 뱅 앤 올루슨 오디오 등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추가했습니다. K5 제너레이션 기아가 최근 중형 세단 K5의 3세대 부분 변경 모델 더 뉴 K5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올해 출시 13주년을 맞은 K5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대 고객들로부터 사랑받아 왔습니다. 미래를 향한 혁신적 시도를 추구하는 기아의 브랜드 방향성과 맥을 함께하는 K5는 오늘의 기아를 있게 한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더 뉴 K5는 지난 2019년 출시한 3세대 K5의 상품성 개선 모델입니다. 미래적이고 역동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첨단 사양을 적용해 더욱 높은 상품성을 갖춘 특징을 보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출시된 현대자동차 동급 모델 소나타 D 엣지에 이어 국내 중형 세단 시장에 한 번 더 활력을 불어넣을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 뉴 K5의 디자인은 기존 모델의 정통성과 역동성을 계승한 동시에 고유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기아는 차량 전면부에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주간주행 등으로 전면부에 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또한 프론트 그릴을 일체형으로 결합시켜 감각적이고 모던하며 하이테크한 느낌을 줍니다. 측면부에는 바디와 어우러지는 수평 라인이 수직으로 과감하게 흐르는 선들과 만나 강렬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후면부에는 차폭과 입체감을 강조하는 스타맵 라이팅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적용해 차량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트렁크 리어 범퍼는 입체적 형상을 강조합니다. 실내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커넥티드카 내비게이션 콕핏, 즉 CCNC가 적용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인포테인먼트 공조 전원 조작기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수평 지향적인 요소로 깔끔하고 간결하게 정돈됐습니다. 기아는 더 뉴 K5의 전후륜 서스펜션 특성 및 소재 최적화로 민첩한 주행 성능과 편안한 승차감을 구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체와 앞유리 접합부 소재 보강 및 전후륜 멤버 최적화로 로드 노이즈를 줄였습니다. 뒷좌석에도 이중 접합 차음 유리를 적용해 실내 정숙성을 전반적으로 높여 고객에게 더 나은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 기아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즉 SDV 기반의 소프트웨어 경험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비롯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영상, 음원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플러스가 K5에 적용됐습니다. 더 뉴 K5의 파워트레인 라인업은 이전 모델과 동일합니다. 가솔린 2.0, 1.6 가솔린 터보, 2.0 LPI, 2.0 하이브리드 등 4가지로 구성됐습니다. 기아는 내년 K5의 판매 목표를 3만 대로 설정했습니다. 올해 들어 10개월간 2만 7천여 대 판매된 점을 고려할 때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K5가 우수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고객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기아 카니발이 부분 변경 모델로 새로 돌아왔습니다. 더 뉴 카니발은 2020년 8월 4세대 출시 이후 3년 만에 새로 나온 신형인데요. 신형 카니발 외관은 기아의 새로운 패밀리 룩을 입고 더욱 세련되고 강인하게 진화했습니다. 전면부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주간 주행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구현하고 고급스러운 패턴의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해 웅장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측면부는 수직 형상의 전후면 램프를 직선형 캐릭터 라인을 따라 이어 균형감을 확보했으며 후면부는 전면부와 통일감을 주는 스타맵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번호판 위치를 아래로 내리고 노출형 핸들을 히든 타입으로 변경해 깔끔한 이미지의 테일게이트를 구현했습니다. 실내는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넓은 공간에 초점을 맞춰 설계했으며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등 수평선의 넓은 느낌을 강조하는 디자인 요소들과 입체감을 강화해주는 라이팅으로 꾸몄습니다. 각각 12.3인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매끄럽게 연결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미래의 지향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 적용으로 다양한 정보를 직관적이면서도 편리하게 제공합니다. 또한 버튼 구성을 최적화한 인포테인먼트와 공조 전환 조작기를 적용하고 앰비언트 라이트를 크래시 패드까지 확대 적용해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연출했습니다. 중앙에는 대용량 컵홀더를 적용해 공간의 효율성까지 향상시켰습니다. 신형 카니발 색상은 새로 추가된 아이보리 실버를 비롯해 스노우 화이트 펄과 아스트라 블루, 오로라 블랙 펄, 판테라 메탈, 세라믹 실버 등 6종의 외장 색상을 제공합니다. 내장 색상의 경우 토프와 네이비 그레이, 코튼 베이지 등 3종입니다. 이번 신형 카니발에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추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 연비는 리터당 14km이며 시스템 최고 출력은 245마력, 시스템 최대 토크는 37.4의 힘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구동 모터를 활용한 기술인 E-라이드와 E-핸들링 등을 탑재해 승차감과 주행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E-라이드는 과속 방지턱 등 둔턱을 통과하거나 가속하는 상황에서 구동 모터 토크를 조정함으로써 차량의 흔들림을 최소화해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E-핸들링은 고선로 진입과 탈출 시 구동 모터의 가감속 제어를 통해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 조향 응답성과 선의 안정성을 증대시켜줍니다. 운전자를 위한 편의사양의 경우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디지털 센터 미러, 빌트인 캠토와 지분 인증 시스템 등을 탑재했습니다. 여기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1열에는 센터 사이드 에어백을 추가해 총 8개 에어백을 탑재하는 등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차량 주요 전자 제어와 연계된 기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기본 적용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9인승 기준 가솔린은 3,470만원부터 4,245만원이며 디젤은 3,665만원부터 4,440만원입니다. 하이브리드는 3,925만원부터 4,700만원부터 판매합니다. KG 모빌리티가 정통 SUV 감성을 진하게 풍기는 전기차 토레스 EVX를 출시했습니다. 토레스 EVX는 쌍용 자동차에서 새롭게 거듭난 KG 모빌리티가 출시한 첫 전기차입니다. 기존 토레스를 기반으로 개발해 정통 SUV뿐 아니라 흥행작으로서 DNA도 개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토레스 EVX는 대부분 토레스와 닮았고 디테일에서 차이를 보이며 전기차로서 차별적인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레스 EVX의 강렬한 인상을 좌우하는 전면부, 간결한 라인의 조형미와 함께 순차 점등하는 턴 시그널 일체형 램프가 장착돼 브랜드 전기차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프론트 범퍼의 토잉 커버는 태극기의 건, 곤, 감, 리 중 해, 불을 상징하는 리를 형상화해 강렬한 이미지를 그려냅니다. 각진 형태의 휠 아치 가니쉬가 적용돼 정통 SUV로서 강인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부각시킵니다. A필러의 유광 검정 부위와 C필러 가니쉬는 고급스러운 동시에 안정감 있는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토레스 EVX의 고유 휠 디자인이 일반 토레스와 다른 부분으로 눈에 띕니다.
후면부도 토레스와 대동소이한 가운데 리어 램프 디자인에서 세부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모델의 닮은 점으로 스페어 타이어를 형상화한 헥사곤 타입의 리어 장식부와 함께 리어 LED 콤비네이션 램프가 장착됐습니다. 차이점으로 토레스 EVX에 태극기의 땅을 의미하는 곤의 문양을 본딴 형태의 제동등이 장착됐습니다. 토레스에는 태극기의 리 형태를 닮은 형태의 제동등이 적용됐죠. 토레스 EVX의 실내 공간에서도 크고 작은 요소들이 토레스와 다르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열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입니다. 12.3인치 계기판과 인포콘 내비게이션이 한 화면처럼 연결된 장치입니다. 탑승자에게 각종 정보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고급스럽고 첨단적인 느낌을 자아내고 실내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해줍니다. 1열 동승석 앞 크래시 패드 부위에도 디자인이 디테일 변화가 눈에 띄네요.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구조의 센터 콘솔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과 전자식 기어 조작부가 적용됐습니다. 비어있는 센터 콘솔 하단에는 작은 개인용품이나 긴 우산을 가로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수납 편의를 더합니다. 차량의 실용성은 뒷 좌석과 트렁크 공간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열에 앉으면 1열 시트 후면부에 장착된 트레이를 이용할 수 있고 1열 헤드레스트 후면부에는 옷을 걸칠 수 있는 U자형 부위가 장착됐습니다. 센터 콘솔 후면부에는 작은 용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수납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열 시트는 뒤로 32.5도까지 젖혀져 장시간 운행 중 탑승자 편의를 지원합니다. 차량의 적재 용량은 트렁크 839리터, 2열 폴딩 시 1662리터로 중형 SUV에 걸맞은 넉넉함을 보여줍니다. 중국 비아디의 LFP 배터리를 탑재한 토레스 EVX는 1회 완전 충전 시 최장 433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최고 207마력까지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주행 성능도 갖췄습니다. 실제 운전해본 토레스 EVX는 조용하면서도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킬로와트시당 5.0km에 달하는 전력 효율도 여실히 발휘합니다. 토레스의 트림별 시작가는 최저 4,750만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수령하면 3천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양호한 상품성에 착한 가격, 토레스 EVX는 가성비 전기차를 찾는 고객들에게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합니다.